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오늘은 내 적절한 은퇴 자금은 얼마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투자의 목적은 은퇴 이후에 풍족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풍족함이 있어야만 은퇴 이후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최근에 2020년도 통계청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중입니다. 통계청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 인구라고 하고요. 그 65세 이상이 2020년도에 15.7%, 2025년도부터 20.3%, 즉 20%를 넘어가는 겁니다. 20%를 넘는 것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60년도가 되면 무려 전 인구의 43.9%가 고령 인구, 이렇게 구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표는요,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우리나라가 44%예요.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3.6%, 노르웨이 4.3%, 그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낮죠. 사회 보장이 잘 돼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연금 형태로 현금으로 주어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자, 이것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올해 2021년도 목표 물가 상승률을 2.0%로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의 수익이 2% 이상 나지 않는다면 내 재산은 줄어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재밌습니다. 금리에 따른 자산 증가 속도. 이것은 금리만 이야기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고려되지 않은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고려된다면 2%만큼씩이 더 붙어야 되겠죠. 인플레를 2%라고 가정한다면요. 자, 금리가 5%일 때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다고 가정했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14년입니다. 4%가 되면 18년, 3%가 되면 24년, 2%는 36년, 1%가 되면 무려 70년. 자,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서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0.5%면 139년, 뭐 평생 가도 2배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0.1%는 무려 693년.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그리고 요것을 한번 보시죠. 현재 우리나라 은퇴자 가구당 평균 수입입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2013년 자료예요. 조금 된 자료긴 한데요. 50대 같은 경우가 한 가구당 441만원, 60대는 282만원, 70대 이상은 154만원 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릴 투자의 방법과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는 법, 개별 종목들에 대한 개량 투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은퇴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러면 내가 거꾸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잡는다면 얼마씩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은퇴자금 계산입니다. 이 은퇴자금 계산기는 제가 엑셀로 만들어서 요건 제 블로그거든요. 제가 요 링크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서 포스팅에 대한 링크입니다. 이 포스팅 글 중에 은퇴자금 계산기 일반용이라고 해서 엑셀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요거를 다운받으셔서 제가 보여드릴 방법대로 해보시면 은퇴자금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으십니다. 그 하기에 앞서서 먼저 검색 서비스에서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이 사이트에 가셔서 맨 먼저 하실 것은 여러분들께서 국민연금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에 대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국민연금 예상액을 들어가 보시면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 수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여기 연금 예상액 중에서 현재 가치 예상 연금액 현재 기준의 세후 금액을 한번 보세요. 저는 월 114만 5,960원이네요. 자,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시고 나면 제가 올려드린 그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파란색 칠해져 있는 칸에다가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은퇴 후 매월 필요 금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10년, 20년 있다가 은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 필요한 금액을 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가치 기준, 지금 현재 시점에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가 있으면 살 수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라는 기준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 은퇴 후 매월 필요 금액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350만원 정도로 넣어 볼게요. 그리고 현재 나이를 40살이라고 넣겠습니다. 은퇴 나이는 국민연금을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60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60세로 잡으면 투자 가능 기간은 20년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2%로 가정을 했고요. 투자 수익률은 8%로 잡았습니다. 8%로 잡은 이유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350만 원은요 1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4,200만 원이 될 것이고, 매년 물가 상승률이 2%씩이라고 가정했을 때 20년 후에 이 4,200만 원은 6,240만 9,791원입니다. 20년 후에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시점의 4,200만 원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은퇴자금의 원금은 10억 4,016만 3,177원입니다. 금융자산으로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셔야만 투자 수익률 8%에서 물가 상승률 2%를 제외한 6%만큼씩 빼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참고로 350만 원에 대한 미래 가치는 520만 816원입니다. 자, 그러면 하셔야 될 것은 국민연금 칸을 채우는 거예요. 아까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여러분들 조회 금액을 한번 넣어 보시죠. 저는 한번 11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걸 넣으시면 돼요.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같이 넣으셔야 되겠죠. 또는 부부가 각각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크게 IRP 계좌라고 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투자가 바로 IRP를 이용한 투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밑에 시트 중에서 물가 상승률 그리고 IRP 그래프라고 있어요. 자, 원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IRP가 되었던 여러분들의 퇴직연금 중에서 DB형, DC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DC형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그 DC형으로 가입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계좌를 내가 직접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DC형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내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원금을 적습니다. 원금 그냥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한번 봐볼게요. 복리 수익률을 연간 8%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IRP 계좌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연에 700만 원 이상은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700만 원 불입 금액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어쨌든 간에 적금하듯이 저축하듯이 한 달에 60만 원씩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매년 불입액은 7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나이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나이를 지금 나이를 한번 바꿔봐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아까 40세부터 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쭉 바뀌죠. 60세까지를 기준으로 잡았었죠. 그럼 밑에는 그냥 날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날려줘요. 그러면 그래프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1,000만 원 초기 자금이었고요. 매년 720만 원씩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20년 있다가 돈이 얼마가 됐느냐? 4억 1,338만 3,372원이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은퇴 시 필요 자금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이 IRP 계좌 잔액에는 이라고 표기를 해주시고 이 IRP 그래프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마지막 연말 금액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엔터를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 금액 IRP 그래프에 4억 1,338만 3,372원이 여기로 따라오게 되죠. 제가 세금도 자동으로 계산하게 해놨습니다. 지급 방식은 수익금만 인출하겠다, 원금은 보전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 비율을 6%로 잡았습니다. 6%로 잡은 이유는 투자 수익률 8%에서 물가 상승률 2%를 뺀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연금에 대한 세금은 5.5%, 소득세 5%, 지방소득세 그거에 대한 10%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인출금 이렇게 봤을 때 1년에 2,343만 8,837원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후의 금액인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엔 그럼 가치가 얼마냐? 바로 1,577만 3,665원이 되세요. 그럼 월별 인출금은 나누기 12를 해보면 131만 4,472원이 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숫자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당하시는 분들은 넣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60세가 넘어갔을 때 괜찮다고 한다면 그걸 연금 형태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가입 안 돼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돼 있으신 분들은 요것도 같이 넣으시면 여기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노동소득이 있으시거나 또는 구입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60만 원씩 저축을 한다라고 한 거예요. 요거는 한 달에 60만 원씩. 그러면 그렇게만 되어도 요렇게
이렇게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가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까지 하면 240만 원 벌써 확보가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개별 투자 여기도 가셔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나이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요 밑에 대각선 밑에 있는 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쭉 변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은퇴 나이 60세 시점을 날려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건 아니면 여러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고 계시건 원금이 이것도 한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IRP에다가 60만 원을 넣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한 40만 원 넣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40만 원이면 1년이면 480만 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60세 때 요 원금이 2억 9,236만 8,360원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은퇴 시 필요자금으로 오셔서 개인 투자 잔액에는 이라고 키보드로 입력을 하시고 개별 투자 여기에 가셔서 요 연말 금액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득세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율을 22%를 넣어놓긴 했어요. 지금 2023년도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모두 다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1년에 우리가 빼는 금액이. 그런데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5천만 원에서 3억까지는 22% 그리고 3억이 넘어가게 되면 25%에 지방소득세 10%를 붙여서 27.5%를 세율을 띄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연에 5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인출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세율은 뭐 굳이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현재 기준은 어쨌든 5천만 원 미치니까 저는 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출금은 1,754만 2,102원이고요. 이것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해서 1,100만 원 돈이 됩니다. 1,180만 5,332원. 월별로 나누면 98만 3,778원. 자,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얼추 맞네요. 그죠? 339만 8,250원이 돼요. 그러면 내가 목표로 했던 월 35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기타 부수입으로 뭔가 한 10여만 원 정도를 더 늘리거나 내지는 투자 금액을 더 늘리거나 또는 투자 수익률을 더 높여야 되겠죠. 자, 이런 겁니다. IRP에 1,000만 원 그리고 개인 투자금 한 1,000만 원 정도, 원금 한 2천만 원 정도 들고 있다고 가정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듯이 투자를 한 것을 가정한 거예요. 이게 무리가 되실 수도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필요하신 금액이랑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이 금액이 무리인데 라고 한다면 이 목표 금액을 낮추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또 연구를 하셔야 돼요. 수익률을 높일 방법,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 저도 연구를 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자, 참고로 연간 8%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거 안 보신 분들은 제 앞에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포트폴리오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연구 포트폴리오에 대한 백테스팅 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참고로 이런 전략도 있어요. 제가 만든 전략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이제 혼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2004년부터 2020년 말까지 우리가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초기 자금 2천만 원에 최종 합계 금액이 무려 15억 9,734만 829원. 세미 애뉴얼. 요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리밸런싱을 해주는 전략이거든요. 채권 비중 0% 전부 다 주식으로 들고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5월, 11월 초에 리밸런싱 한 겁니다. 굉장히 수익률은 높은데 보세요. 요 MDD가 장난 아닙니다. 막 63%, 65%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연구 포트폴리오의 개별 주식에 대한 전략에 이러한 개별주 전략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수익률을 단 몇 프로라도 전체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 한 10%에서 11% 정도 나온다. 그럼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 되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투자에서 복리 수익률을 아까 8%로 잡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8%가 아니라 10%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들어간 돈은 똑같은데 거의 한 1억 정도가 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간 15%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무려 7억 5,800 정도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엑셀 시트에 보면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 많이 넣어놨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세요? 현실이 딱 와닿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수치화하고 숫자화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경각심도 갖고요.
그리고 직접 와닿거든요.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 번씩 계산을 해보시고 구체적인 숫자와 목표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